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 전 위원장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보당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적한 주택가의 집 앞, 경찰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밖 골목길에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열고 무언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없으면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안에 있는 부분은 모르니까 거짓말 부인 안 해도 말씀드릴 수도 없으니까.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제주와 경남의 진보계열 인사 6명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운동 관련 단체에서 활동해온 강은주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중당 후보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로도 2차례 출마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강 전 위원장이 항암 치료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정부가 폐륜적 공안 탄압에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최대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위기 탈출용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암 말기 환자에게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는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절대 온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2016년 이후 강 전 위원장의 행적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취임 이후 첫 번째 교육청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떨어진 학력 신장 등 김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조 5,935억 원. 올해보다 16.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내년을 코로나19로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해로 정해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읍면지역 통학비 지원 등 학력 향상과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1,876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22개를 운영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등 미래교육 강화에도 981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을 통하여 기초학력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30명 규모의 학습 지원 튜터를 구성하여 원하는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도 조성됩니다. 학교에 감염병 대응 방역 인력 668명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와 병설 사립유치원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학교 급식비 평균 단가도 2,880원에서 3,593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있느냐. 이 투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이제 예산이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게 이제 책정이 됐거나 하면은 이것도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한편 김광수 교육감은 최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바람잘 날 없어 걱정된다면서도 자신도 훈련이 돼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제주에서도 무인화 기계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무인화의 여파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됐다며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주차장 입구에 주차요금 정산 부스입니다. 지난주부터 무인 정산기가 도입되면서 요금 징수원들이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유인부스를 대신해 이 무인정산기 7대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차 무인기 도입 규탄한다! 노동자들은 무인기 도입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징수원 17명 중 5명만 주차장에 남게 됐는데 나머지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근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갈팡질팡,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너무 혼란한 상태예요. 대형 매장 계산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는 지난달부터 셀프 계산대를 넓히면서 사람이 배치된 계산대를 매장마다 한 대씩 줄였습니다. 셀프 계산대 도입 4년 만에 제주도 내 이마트의 계산원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정년퇴직을 해도 인원 충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최근 식당과 카페 등에도 서빙 로봇과 무인 계산기 등이 도입되면서 일자리 감소 현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차원에서 이 대규모 어떤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 노동자들이 어떤 교육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다양하게 줘가지고 특히 관광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은 무인화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어 기계로 대체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최근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환경 파괴와 소음 공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북 영덕군에서도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입니다. 마을 뒤 봉황산 능선을 따라 19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15기의 풍력발전기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와 주거지 사이의 직선 거리는 500여 미터에 불과해 인접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 땅값 집값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건강권 문제, 소음, 저주파 등등으로 인해서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200여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 농민도 소음에 민감한 소사육에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사와 풍력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큰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될지 한우 산업을 접어야 될지.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가 최소한 주거지와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장사항이 1,500m인데 우리 마을은 500m 안에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 권장사항까지 안 가더라도 1,000m까지를 벗어나서 해주면 좋겠다. 반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는 예정지 인근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는 일부 주민들만 반대하고 있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풍력발전의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해서 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영덕군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지난 8월 제출해 다음 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덕 남정면 풍력발전 사업이 지난 5년간 주민들 사이에 큰 갈등을 불러온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아침 출근길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레이더 모습 보시면 따뜻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제주 남쪽 해상에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점차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겠고요. 낮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건조함은 달래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주공항에 저시정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후에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깨끗하진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끼고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졌습니다.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5도, 현재 북부와 서부 지역 1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오늘 오전 한때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에도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절벽으로 추락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만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무원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조사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은 긍정적이 45.4%, 전문가는 긍정적이 57%로 부정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공무원은 긍정적이 46%로 높았지만 전문가는 부정적이 54%로 높았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구 용역에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과 노동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 지원된 국비는 2012년보다 664억 원이 줄었고 보훈청은 국가 환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형 도심항공교통 UAM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형 UAM 상용화를 위한 추진 계획과 로드맵 마련 연구 용역에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UAM의 운용 개념과 노선 수립을 비롯해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